뭐를 저어라. 앞에서는 해머타운의 녀석들, 세대의 아저씨들이 관해서만 썼다. 당연히도 폴 윌리스가 녀석들을 연구하던 당시의 영국에 해머타운의 언니들도 있었다. 언니들 사이에 어쩌면 내 주위에서만 조용히 여행하고 있는 것이 카누다. 아들, 친구, 엄마들 중에서 카누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엄마들로 팀을 꾸려서 템생강을 따라서 내려가는 카누 대회에서 우승한 적도 있다. 남편, 친구의 파트너 가운데서 카누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 여자와 카누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내 주위에는 노젓는 여자가 많다. 아들, 친구, 엄마 하나는 40살 생일을 맞아서 무엇이 갖고 싶으냐는 가족들의 물음에 카누라고 대답했단다. 영국에서는 40살 생일을 21살 생일만큼이나 중요해서 인생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날로 여겨진다. 그래서 40살 생일이라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고, 술집이나 식당을 빌려서 파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카누를 사달라고 한 것이다. 혼자서 카누를 타고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 엄마는 원래부터 운동을 좋아하고 경쟁심이 넘치는 여성이었다. 언제부터인가 혼자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라는 몽상은 대회에서 속도를 겨루고 싶다는 욕망으로 바뀌었다. 카누를 타고 강을 내려갈 때면은 다음날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이도박근이 팽팽하게 부르풀어 오르도록 훈련을 하는 사람이라 거저넉하게 휴일을 즐기고 싶은 날에는 대부분 남편, 친구의 파트너인 로라와 카누를 탔다. 실은 로라의 카누도 선물을 받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카누를 선물하는 관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로라는 파트너인 마이클과 동거 25주년. 하지만 로라는 혼자서 노를 져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마음에서 카누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었다. 동거한 지 25주년이 되는 파트너와 앞으로도 함께 사이좋게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다는 재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본어 배우 키키 기린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존 에버렛 밀레이어의 그림 오피리아 분장을 하고 아름다운 숯불을 뒤로 한 채 웃으며 하천에 떠있는 광고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닌 적이 있다. 카누를 타고 템스강을 따라서 내려가면 바로 그 사진 속 키키 기린이 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 조지 퍼말로도 윌리엄 터너 템스강을 그렸다. 그림처럼 음기로 울창한 가을, 겨울은 카누를 타고 강을 내려가기는 춥다. 우리가 템스강을 내려가는 봄과 여름의 강변 풍경은 밀레이나 단테의 가브리엘 로세티의 그림에 가깝다. 강폭이 호수처럼 넓어지는 지점에는 아름다운 백조가 우아하게 떠있어 더 난리 없이 아름답다. 사실 그 백조들은 대단히 사납다. 잘못해서 근처에라도 가면은 사야하고 독뱀 같은 소리를 토하며 온 힘을 다해서 부리로 공격을 하는데 나도 한번 크게 당해서 혼미백산한 적이 있다. 구입하는 즉시 가격이 내려가고 건물을 낡기 시작할 뿐인 일본의 주택가, 순조롭게 가격이 상승하며 지은 지 100년 이상 된 건물도 많은 영국의 주택, 똑같이 집을 사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시월 말이 나와서 데렐리아에 가니까 그 전에 머리를 자르려고. 그리고 11월에는 인도 크리스마스에는 카나리아 제도 그 영국에는 없는 거네. 좀 있으면 역시 쓸쓸해지겠네. 아니 글쎄 정말 속이 우려나는 거 있지. 복지국가가 축소되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된 기존 경제에 대한 불만이 긴축 재정에 의해서 터져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브렉시트에 관한 최근의 분석이다. NHS의 모습은 복지국가의 축소를 그대로 재현한 듯 보인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탈퇴 쪽에 표를 던진 많은 사람이 탈퇴하면 일주일에 3억 약 5,600억 원의 분담금을 국내로 돌려 NH에 투입할 수 있다는 탈퇴운동 단체의 가짜 뉴스를 믿었다는 사실은 영국인들이 NHS에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저녁 때 일본에 있는 가족이랑 통화했거든. 의사가 우리 엄마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더라.
그래서 가볍게 그러면 입원하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글쎄 여동생이 그럼 돈은 어떡하라고 하더라. 아 맞다. 일본은 병원에 갈 때 돈이 들지 싶더라고. 완전히 까먹고 있어서 여기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역시 NHS는 정말 좋구나. 이번에 절실히 느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이클에게 제안하긴 했는데 로라는 너를 내려놓고 휙 뒤를 돌아봤다. 지금 로라와 마이클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한 때만큼이나 큰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상의 중이라고 했다. 그런 나이가 된 것일까? 최근에는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할 일이 부쩍 많아진 모양이다. 자식이 있는 사람보다도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쪽은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로라는 자기가 죽으면 자산은 지역 NHS 병원에 기부하고 싶다고 했다. 마이클은 그렇게 힘들게 몇십 년이나 일한 직장에 돈을 남기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더라. 뭐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네. 어디 다른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던데. 나도 노를 저었던 천을 잠시 내려놓았다. 강물 위로 푸른 숲이 비치고 하얀 꽃잎이 떠다녔다. 또다시 말려의 회화 한가운데 있는 착각이 일었다. 문득 기키 기린의 광고 속 슬로건이 떠올랐다. 죽을 때만큼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 뭐라고? 이상하다는 듯이 이쪽을 보는 로라에게 내가 말했다. 계속 NHS를 위해서 일했으니 마지막으로 NHS를 남기고 싶다고 하든지 계속 NHS를 위해서 일했으니 돈까지는 남기고 싶지 않다고 하든지 이제 그런 것 상관없잖아. 죽을 때만큼은 자유라고. 나는 간호 후미에 머리를 대고 들어누웠다. 드디어 어필리어가 된 기분이다. 그런데 역시 내 근본은 보육사다 보니 이런 때에도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동요다. 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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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를 부드럽게 물결 따라서 명랑하게 로라가 다시 노를 저었다. 카누가 슬슬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기 시작했다. 문득 떠올랐다. 밀레의 그림 속 어필리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타올라라 사이먼. 정찻잔 hö왕. 문이 열리자마자 들리는 소음에 고막이 찢어질 뻔했다. 아니 소음이 아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와 브루스 리의 우렁찬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영화의 주제곡이다. 고마워. 얼른 들어와. 정 2층 더 제너레이션 베이비. 남편 주인공 레이가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파트너 레이첼과 헤어졌다. 사연은 두 사람이 브라이튼에 놀러왔을 때부터 예감했기 때문에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다. 집도 아이들도 레이첼 소유였고 레이는 하우스 허즈번드였으니 쫓겨나고 그걸로 디엔드. 테리가 전화로 레이의 소식을 전했을 때 나는 이야기를 했다. 있잖아. 근데 지금까지 나 아무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말이야. 레이가 EU 탈퇴하에 투표하고 레이첼과 마흔이 싸웠을 때 하이에 증표로 팔에 문신을 했잖아. 아, 그 중국어인지 일본어인지 그 말이지. 그거 실은 평화가 아니라 중화였거든. 레이는 과거의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가정을 잃은 적이 있다. 이번엔 이미 잃긴 했지만 상심한 그가 다시 술을 마시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모든 친구의 걱정이었다. 테리가 그 가족의 부드러운 감시 덕분에 레이는 다시 술을 마시게 되지는 않았다. 테리는 몇 달 전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신경 쓰여 주량을 대폭 줄이고 운동을 다니며 그린 스무디를 마시는 건강한 아저씨가 되어 있었다. 테리 안에는 원래 술을 마시지 않고 아들들도 밖에서만 마시니 파티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집에 술을 놓아두지 않는다. 그러니 테리는 레이가 한동안 머무르기에는 자기 집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스무디 메이커에 딸기, 바나나, 라즈베리 같은 것을 다양하게 넣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서 마시곤 한단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저씨 둘이 저 방에서 껄껄거리며 뭔가를 만드는 분위기를 상상했는데 실은 처음에는 아수라장이었다고 한다. 죽음을 고민하는 것 싶었던 순간이 두 번 있어서 남편에게는 테리가 말해주었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노동계급의 합리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내 인생 따위에 이런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지라는 체념의 말이었다. 회사에서는 파견 수령이 경교정 모집에 응시해서 채용된 적이 있다고 했다.
현재 레이가 근무하는 지점에 파견 수리공이 8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7명을 정규직으로 전해준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거기 모두가 채용되는 것이다. 다른 파견 수리공들이 모두 응시한다고 하니 레이도 이력서를 보냈다. 사실상 그 회사에는 정규직까지 모두 포함해서 레이만큼 경험이 많은 사람은 없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라며 나이 어린 매니저가 상의를 해올 정도였는데 그 매니저가 바로 면접 담당이었다. 면접 담당이었다. 레이는 우리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불평했다. 아무래도 이유를 할 것 같아서 회사 인사팀에 연락해 보았지만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 회사의 기업 연금 제도상 연금 수령 연령, 은퇴 연령이 65세로 정해져 있는데 국가 연금과 마찬가지로 그 연령을 높일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63세의 레이는 앞으로 2년 뒤면은 퇴직 연령이 된다. 나이 때문이겠지. 나는 늙기 전에 죽고 싶어. 이것이 나의 세대지. 이것이 나의 세대야, 베이비. 더 후에 피트 타운센트 마이 제너레이션이 사회에서 자신이 있는 것을 찾는 놀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더 후에 열광하는 세대는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을까? 아니면 찾아내지 못한 채 퇴장하는 법을 찾게 되었을까? 레이는 지금도 같은 회사에서 파견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 노동자의 합리성이리라. 킬링 미 소프트리 우리의 NHS 일가 진료소에 대한 이야기. NHS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돈이 없어서다. 정부는 2010년부터 긴축재정 시장에서 NHS로 나가는 지출을 줄였다. 원래 영국에서는 NHS를 이용하면 치료가 무료. 하지만은 처방약은 일부 개인도 부담, 일률적으로 8파운드이지만은 프라이빗이라면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오케이. 민간 병원에서 최근 가디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NHS 진찰과 치료를 기다리는 암 환자의 수가 사상 최고치에 달한다고 한다. NHS는 다른 병동에서는 아무리 환자를 기다리게 하더라도 일반 의에게 거부당한 암 환자를 14일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단지 조직 내의 지침일 뿐이라 일손이 달리거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키지 못하는 병원도 있다. 현재 잉글랜드 전체에서 한 달에 1만 1000명의 사람이 가이드라인 이상 기다리는 경험을 했다. EU 탈퇴에 관한 국민 투표를 할 때 브렉시트를 하면은 일주일에 3억 5천만 파운드씩 나가는 EU 부담금을 NHS의 자금으로 돌릴 수 있다며. NHS 나 같은 일본인 눈에는 예전에 정말 좋았던 게 아닐까? 나만 해도 NHS 무료로 체외 수정을 통해서 임시를 했고 출산도 공짜로 했고 남편도 무료로 암시를 받다. 만약에 NHS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었다면 나는 아이도 없었을 것이고 배우자는 암으로 사망하고 처녀의 고아가 되었을 것이다. 나의 가족은 NH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다. NHS 일본의 경우에 의료보험 제도는 있으나 임신과 출산은 병이 아니라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NHS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면이 있다라는 것이 홍보가 되네요.